애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은 사실 오늘 M7 얘기할 때 조금 두 번째, 세 번째 기업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는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있어요. 좀 이번 주는 특히나 가히 최악의 한 주를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주만 12%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게 한 4년에서 5년 만에 좀 최악의 주간 성적표를 받아든 애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시총도 3조 1,5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3조 7천억 달러 이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그때 얘기 나온 게 역사상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달라졌네요. 계속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애플의 AI 전략입니다. 이 AI 전략 의구심이 커지는 시점이죠. 그 모건 스탠리도 직접 이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내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제가 그 330 온에어 끝나고 회사 메일 이렇게 쭉 한번 보는데 자료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국 그 소비자 단체에서 내놓은 논평이었는데 그 애플이 AI 기능 앞세워서 아이폰 16 시리즈를 엄청 판매를 했는데 이 출시 연기한 건 허위 가전 광고 아니냐, 그걸로 이익 편취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앗아가는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분위기를 월가에서도 실제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키뱅크 캐피털에서도요, 애플 시리 업그레이드가 연기가 돼서 투자자들이 업그레이드 주기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아이폰에 대한 올해 성장 기대치가 7%에서 1%로 하락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진보하면 이 대명사가 애플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애플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맥 OS 그리고 iOS 요 대규모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 썰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AI 시리 그 업그레이드 기능 내세우는 게 내년이 아니라 요 자리에서 올 6월에 같이 공개할 수도 있다는 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약간 다른 결이기는 한데 그 몇 년 전에 삼성전자 갤럭시 S22였나? 그때 GOS 논란 터지고 나서 신뢰 잃었다고 막 한종희 부회장이죠. 사과하고 그랬던 장면이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결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애플이 풀 숙제도 명확해진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 3% 넘게 하락한 애플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진 메타입니다. 정규장에서 4%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커뮤니티 노트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플랫폼상의 허위 정보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능이에요. 원래 메타가 1월에 그 팩트 체킹이라는 걸로 원래 대응을 했었는데 1월에 폐지하겠다 하고 이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팩트 체킹은 팩트 체크 담당자가 직접 요 뉴스의 허위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요거 이제 바뀐 커뮤니티 노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달도록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요거 머스크 X의 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랫폼들 그 SNS 플랫폼들 자체 콘텐츠 검열하지 마라. 요 기능 없애자 이런 게 트럼프 기조였는데 요것에 이제 부응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M7으로는 테슬라 살펴봤습니다. 반짝 효과였나 봐요. 트럼프 효과 딱 하루만 영향을 줬습니다.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한 3% 가까이 빠지는 테슬라였는데 JP모건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 주가 감안하면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작년 7월 정도였나 웰스파고가 테슬라 110달러 얘기했을 때 사실 에이 설마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가 그림으로 일단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 평균치랑 최고점 그리고 최고 전망치랑 최저 전망치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최고는 뭐 550달러 선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치는 330달러 선, 최저는 웰스파고예요. JP 모건까지 120달러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이제 뭐 매수에 대한 의견은 매수, 홀드, 뭐 셀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치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등급의 경향을 보면 다소 보수적으로 변한 분위기를 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JP모건에서 목표가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1분기 인도량 전망치도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 44만 한 4천 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35만 5천 대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월가 평균 예상치 43만 대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한 것이죠. 지금 그 테슬라, 이 머스크에 대한 부정 여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바고, 그런데 이에 이런 강건한 행보가 뭐 그때 얼마 전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 내 가치가 다할 때까지는 정부 효율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트럼프도 여기에 아주 긍정하고 화답하는 그런 모습. 네, 또 머스크의 행보 최근에 보니까 미국 국가안보국 다녀갔다고 해요. 그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요 국가안보국 개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얘기가 머스크가 이끌고 간 대로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강건 행보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요. 네, 이렇게까지 좀 테슬라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주로는 울타 뷰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4분기 실적 부분 소식이 긍정적으로 들려오면서 6%대 강세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일단 울타 뷰티 이전 EUTV에서도 살펴보셨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워렌 버핏이 여러 이제 성장주 좀 기술주 덜어내고 울타 뷰티 요거 담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올리브영 같은 데죠. 1990년에 설립을 해서 고급 화장품부터 중저가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하고 있고 약 1,4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큰 빅 쇼핑몰 입점보다는 독립 매장 운영에서 오히려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제 적절히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에는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온라인 구매라든지 매장 픽업, 뭐 당일 배송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좀 기민하게 타 업체 대비 뭐 예를 들어 뭐 경쟁사 세포라라든지 대비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런 걸 회사 측에서도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조금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고요. 뭐 세포라라든지 메이시스 그리고 월마트, 아마존 이런 대형 리테일러들이 뷰티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뭐 이러한 전반적인 기업의 모습은 우리가 봤는데 일단 실적치에 대해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순이익도 그렇고 뭐 매출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CEO 발언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올해 실적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경쟁력을 회복을 위한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수익성이
악화가 예상이 된다면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다소 정체될 것이다, 혹은 저성장할 것이다, 1%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월가에서는 한 1.2% 성장으로 봤는데 그거보다도 회사 쪽에서 조금 낮아진 실적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단기 수익성 악화, 올해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는,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